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이 김성태 의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정부로부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최경환 체포동의안이, 12월 28일 국회의원 이우현 체포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2일 윤종호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로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4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5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운영위원장 정우택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정무위원장 이진복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국방위원장 김영우 사임의 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 운영위원장 정우택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 이진복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 김영우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6항 정무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7항 국방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8항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법관 민유숙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법관 안철상 임명동의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12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온 것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이 건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온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이원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간사 이원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장은 헌법상 최고 감시기구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12월 21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1986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성범죄 양형 기준의 정착에 기여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대통령 소속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감사원장의 직무위원 제청권 행사와 감사원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으며, 비록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감사원장 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 준비에 철저하지 못했고, 헌법 개정 시 감사원의 지위 및 소속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했고, 재산신고 관련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위장전입 및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납세 및 병역 의무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감사원장 퇴임 후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 국가정보원, 검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점,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개선 검토 및 직원비리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 운영상 개선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 감사원의 알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와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조속하게 개최되고 마무리에 협조해 주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법관 민유숙, 안철상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홍일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민유숙, 안철상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민유숙, 안철상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철상 후보자는 31년간
민유숙 후보자는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 처리를 하여왔으므로 두 후보자 모두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 능력이나 자질은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후보자는 또한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사건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각 후보자별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철상 후보자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 4년을 모두 학교 측의 장학금에 의지하여 다녀야 했던 흑수저 출신의 성공 사례이고 대법관으로서는 몇 명 안 되는 비서울대 출신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통학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3차례의 의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후보자의 유년 시절 및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는 점, 충실한 재판과 상고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대법관 퇴임 후 공익활동 이외에는 영리목적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 이후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시각에 특별한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민유숙 후보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후보자는 여성으로서는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6번째 대법관, 여성 대법관 후보로서 남성 일변도의 대법원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능이 기대되고 배우자가 정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친 배우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과태료 부과 처분 당시 후보자 명의 차량의 운행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직접 운전하는 것은 소수이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원 등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어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 1994년 광주지법 형사단독 판사 대직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보석허가 관련 당초 제기된 의혹과 파악된 사실관계가 다르며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사건도 보석허가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조국 통일 범민련 사건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등 소송 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위 사건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후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후보자가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재판 진행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유지하여 판단 내용에서는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에다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그간의 여성, 아동 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처신하여 온 점,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 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비교적 균형 잡힌 관점을 견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청문위원들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법부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하여 극심한 진영 논리에 따른 과도한 비난이나 찬양이 쏟아지는가 하면 대내적으로도 진영에 따른 편향성이 나타나는 조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법관이 될 사람은 시류에 가볍게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내며 사법부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추의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후보자는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민유숙, 안철상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6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 백승주 의원, 윤한흥 의원, 장정숙 의원 이상 4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들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등 6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먼저 3건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하여는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 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한 건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며 나머지 2건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다음 3건의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는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 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의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2건의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6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리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179표를 얻은 김성태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197표를 얻은 김용태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191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이 국방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 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2표, 기권 3표로서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민유숙 임명 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192표, 부 44표, 기권 10표로서 대법관 민유숙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안철상 임명 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1표, 기권 4표로서 대법관 안철상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이 부족한 사람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님,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님 잘 모시고, 또한 바른정당, 정의당 동료님들, 원내대표님들 다 모두 잘 모시고 우리 국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북핵 안보위기, 청년 실업 등 나라 안팎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회가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 운영위원장이자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헌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시대 정신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이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국회 운영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화끈한 김성태 위원장에게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다음은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용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님들과 잘 협조하고 잘 모셔서 정무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용태 위원장 축하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학용 의원입니다.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가운데 국방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행복한 일상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군대, 그리고 북한이 무서워하는 그런 군대 사기를 진작하는데 국방위원장으로서 우리 동료 국방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기 동안 우리 국방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김영우 위원장님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학용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15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에 김혜영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믿는다 혜영아, 부산 연제구 김혜영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 위반 공급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김선동 의원, 최이배 의원, 정재호 의원, 홍익표 의원, 이하경 의원, 민병두 의원, 재윤경 의원, 정인아 의원, 심상정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분쟁 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황주영 의원, 박찬대 의원, 정재호 의원, 김기선 의원, 심상정 의원, 김경수 의원, 전해철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 사유를 목적물 등의 공급 원가 변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하경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보상 체계에 맞추어 4.19 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장제원 의원,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기권 6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률 제1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해 2019년 1월 1일로 하여 강사들의 처우 개선 및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하고자 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 중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예방 용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인 매복 마케팅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6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3인 중 찬성 20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 이수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수혁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무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심재권 의원,
이홍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의료관 후보자 선발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관 후보자 선발 인원을 의무 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과 동수로 하고, 둘째, 교육 성취도, 공직 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교육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의료관 후보자를 의무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에 이종명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김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 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전시의 원활한 간호 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 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 요건을 완화하여, 셋째, 장교 부사관 등의 임용 결격 사유 및 재적 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넷째,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과거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보상금 지급 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군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23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계호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출신 이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등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지역 농협의 김치 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 법안은 해운 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9인, 기권 6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74인, 반대 4인, 기권 24인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훈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생활용품 중 사고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하여 KC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구매 대행의 경우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KC 표시가 없더라도 구매 대행을 허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KC 정보를 게시하는 대신 구매자에게 구매 대행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병행 수입의 경우 선행 수입업자가 KC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대신 병행 수입 사항을 표시 및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중 정의 규정과 벌칙 규정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송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물광물자원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필요한 한도인 3조 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장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한국산업기술대학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하기관으로 편입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법정 자본액을 2조에서 3조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됐던 해외 자원 개발 때문에 33조를 투자해서 20조가 적자가 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광물자원공사입니다. 광물자원공사는 2년 전에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겠습니까? 민간 시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 기업이 지속될 수도 없고 앞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보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 국내 민간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법정 자본금이 2조인데 이미 누적 적자가 3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투자된 가장 큰 투자가 멕시코의 볼레오 강산입니다. 원래 800억 정도 투자하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2조 가깝게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도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2014년 9월이면 공장을 가동해서 정상화된다 이랬는데 지금 2017년이 다 지났는데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공장, 거기도 처음에 3천억 정도 투자할 것을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현재 누적 투자액이 3조가 넘어갑니다. 거기도 앞으로 그간에 정부가 이야기해 왔듯이 재해 자원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투자 회수를 하려면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려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멕시코 볼레오 강산이나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강산은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볼 때 10년, 20년을 기다려도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에게 대해 진상을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투자를 직접 주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승진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물자원공사를 다시 살리더라도 왜 이렇게 부실이 심해졌는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나서 법정 자본금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는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산업위 간사를 하면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절대로 진상이라도 일단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오늘 법안을 검토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부실이 너무나 심각하고 절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해서 국민의 세금이니까 마음대로. 나머지 두 건의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6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리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179표를 얻은 김성태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197표를 얻은 김용태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간사 이원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장은 헌법상 최고 감시기구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12월 21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1986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착에 기여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대통령 소속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감사원장의 직무위원 제청권 행사와 감사원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으며, 비록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감사원장 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 준비에 철저하지 못했고, 헌법 개정 시 감사원의 지위 및 소속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했고, 재산신고 관련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위장전입 및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납세 및 병역 의무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감사원장 퇴임 후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 국가정보원, 검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점,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개선 검토 및 직원비리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 운영상 개선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 감사원의 알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와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조속하게 개최되고 마무리에 협조해 주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법관 민유숙, 안철상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홍일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이 김성태 의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정부로부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최경환 체포동의안이, 12월 28일 국회의원 이우현 체포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2일 윤종호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로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4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5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운영위원장 정우택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정무위원장 이진복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국방위원장 김영우 사임의 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 운영위원장 정우택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 이진복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 김영우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6항 정무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7항 국방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8항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법관 민유숙 임명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법관 안철상 임명 동의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은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12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고, 대법관 임명 동의안 2건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이원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민유숙 안철상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민유숙 안철상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철상 후보자는 31년간, 민유숙 후보자는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 처리를 하여왔으므로 두 후보자 모두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 능력이나 자질은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후보자는 또한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사건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각 후보자별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철상 후보자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 4년을 모두 학교 측의 장학금에 의지하여 다녀야 했던 흑수저 출신의 성공 사례이고 대법관으로서는 몇 명 안 되는 비서울대 출신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통학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3차례의 의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후보자의 유년 시절 및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는 점, 충실한 재판과 상고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대법관 퇴임 후 공익활동 이외에는 영리목적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 이후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시각에 특별한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민유숙 후보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후보자는 여성으로서는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6번째 대법관, 여성 대법관 후보로서 남성 일변도의 대법원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능이 기대되고 배우자가 정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친 배우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과태료 부과 처분 당시 후보자 명의 차량의 운행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직접 운전하는 것은 소수이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원 등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어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 1994년 광주지법 형사단독 판사 대직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보석허가 관련 당초 제기된 의혹과
파악된 사실관계가 다르며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사건도 보석 허가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조국 통일 범민련 사건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등 소송 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위 사건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후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후보자가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재판 진행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유지하여 판단 내용에서는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에다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그간의 여성, 아동 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처신하여 온 점,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비교적 균형 잡힌 관점을 견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청문위원들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법부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하여 극심한 진영 논리에 따른 과도한 비난이나 찬양이 쏟아지는가 하면 대내적으로도 진영에 따른 편향성이 나타나는 조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법관이 될 사람은 시류에 가볍게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내며 사법부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추의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후보자는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민유숙, 안철상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6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 백승주 의원, 윤한흥 의원, 장정숙 의원 이상 4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들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등 6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먼저 3건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하여는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 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한 건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며 나머지 2건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다음 3건의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는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 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의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